와, 우리도 베트남에 집 하나 사자. 산 김에 땅도 좀 사놓을까? 진짜 싸다. 빨리 전부 다 사버리자.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가장 비싼 지역, 베트남의 한강이라 불리는 홍강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홍강뷰까지 갖춘 럭셔리 아파트. 발코니에서 하노이 시내와 홍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럭셔리 개인 수영장까지 구비된 이 브랜뉴 아파트의 가격 103억 9,500만 동. 우리 돈으로 5억 3천만 원입니다.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서울에서 한강을 볼 수 있는 아이파크 삼성 아파트가 최소 38억 원에서 85억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사람들 사이에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가 열풍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부동산에 외국인이 투자한 금액은 8조 원이 넘었는데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베트남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부동산 정책을 운영 중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핑크북, 베트남판 한국의 등기부 등본과 같은 것이죠. 외국인은 부동산을 구매해도 베트남인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50년 임대권을 받습니다. 게다가 기간 연장도 한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100년입니다. 즉, 한국인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베트남 부동산을 까먹고 있다가 100년이 지나버리면 베트남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말이죠.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77%가 외국인 자본인데 이 중에서 한국, 중국, 싱가포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중국,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베트남을 완전히 손절하게 되면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최근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시장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만에 베트남 부동산 거래가 1년 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부동산 중개 거래소 절반이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임시 휴업이 아니라 폐쇄 말이죠. 이에 따라 베트남 부동산 중개사 절반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고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 협회 응웬 반딘 부회장조차도 앞으로도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며 부정적인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지역 베트남 최대의 관광지 다낭의 부동산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다낭의 호아수원 도심지 카레군에서 토지 100평의 가격은 7억 원에 육박했는데 최근에 3억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가격에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대 투자자이자 다낭 관광산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담당했던 한국과 중국이 이번에 베트남의 실망적인 외교 정책들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상 없이 일방적인 봉쇄 조치를 한 것을 포함해서 베트남에서만 2200번 넘게 공유가 된 베트남 인플루언서의 태극기 훼손 게시물,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한국에 서슴지 않았고 중국과는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양경비정이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은 뒤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했는데 배에 타고 있던 베트남 어부 8명은 중국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역에 불법으로 들어왔고 물러가라는 경고를 거부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베트남에서는 반중 시위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중국인이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시 중국 국방부장이었던 창완치와는 베트남은 역사를 존중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돼도 베트남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짙은 어둠 속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를 통째로 견인해 주었던 한국과 중국에 이례적으로 무례한 외교를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베트남 국립경제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시면 베트남 기업 전체의 오직 41%만이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18.1%는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베트남 전체 기업의 39.3%가 파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베트남 국립경제대가 자신들의 국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은 지금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한 나머지 이번 사태로 초유의 위기를 겪자 현금이 없어 위험하다는 유동성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재계서열 2위인 마산그룹의 유통 부문을 매각한 데 이어서 4조 7천억 동의 자본을 가진 항공사죠. 빈펄 에어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마저 완전히 취소하면서 위기설을 잠재우나 싶었지만 또 한 번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호주에서 제너럴 모터스의 현지 브랜드 홀덴을 인수하는 너무나 큰 무리수를 던졌기 때문이죠. VN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98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엔진, 배터리, 자동차용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자동차 부품들을 한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수입으로부터 의존하고 있고 그나마도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분야가 타이어와 와이퍼 정도라 앞으로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항한 노코리안, 즉 한국 금지운동은 일본 내에서도 일어났었는데요. 1년 만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과 한국의 무역전쟁은 한국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2018년 한국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던 말 그대로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을 괴롭혔던 것도 모자라 현대시대에까지 한국에 타격을 주려는 모습이 얄미워 급기야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고 대마도에서는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편말이 걸릴 정도로 거세게 저항했지만 1년도 안 된 이 시점에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브랜드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2019년 일본 기업의 매출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유니클로의 경우 유니클로의 한국에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죠. 한때 전범 기업을 후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지만 가성비가 뛰어나 엄청난 인기를 고가했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전범 기업 후원한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브랜드가 아닐까 합니다. 불매운동의 상징이었죠. 작년 말 인터넷에서 떠돌던 유니클로 매장의 사진은 처참했습니다. 매장에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는 사진들, 그러다 매장이라도 방문하면 매국노 된 듯 인터넷이 들끓었고 의정부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유니클로 매장 주차장에는 차 한 대 없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18년 영업이익이 2,383억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는 듯 했으나 2019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억으로 감소했는데 1년 만에 무려 2,402억의 하락을 기록했죠.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먹고 사는데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 그 충격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종로점을 시작으로 많은 지점들이 폐점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대상뜨 코리아는 어땠을까요? 불매운동이 일기 전 대상뜨는 한국에서 패딩과 운동복, 신발이 큰 인기를 끌면서 2018년 영업이익이 무려 6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한국인들이 얼마나 관심을 안 가졌던지 영업이익이 90억 원으로 폭락해버렸습니다. 아마 7월 이후로 불매운동이 이어졌으니 얼마나 아픈 배를 맞았는지 직관적으로 드러나죠. 결국 지난해 실적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가장 잘 운영되던 강남 대로점을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죠. 불매운동은 맥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일본 맥주는 맛이 좋아 편의점 및 마트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2019년 12월 일본 맥주는 전년 대비 무려 98%나 감소했죠. 쉽게 말하면 2018년 12월에 100억 원어치 맥주가 팔렸다면 2019년 12월에는 2억 원밖에 판매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의 판매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불매운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여행업계입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얼마나 한국이 힘들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중국이 한국에게 했던 짓을 일본에게 그대로 보여줬더니 일본에 난리가 났습니다. 7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 여행은 8월 76%, 9월 75%, 10월 82%, 11월 90%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327만 명을 기록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큰 결과를 불러왔죠.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대마도는 전멸했죠. 부산에서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대마도의 경우는 한국인에게 인기 높은 관광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일본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았었죠. 그래서 관광업이 주업이었고 한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8년 기준 대마도 남쪽의 이자하랑을 드나든 외국인은 100% 한국인이었고 북쪽의 히타카츠항의 99%도 한국인이라고 하니 말 그대로 한국이 먹여 살리고 있었던 섬이었죠. 그럼에도 대마도 상인들은 가게 문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편말을 떡하니 붙여놨고 인터넷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왕복 2만원으로 저렴했던 선박은 단 한 명의 손님도 없었고 항상 한국인으로 붐비던 거리는 텅텅 비었습니다.
한국인이 100% 차지하던 식당, 호텔은 손님은커녕 예약도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북적거리던 식당이 하루아침에 쪽박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암흑이 되어버린 대마도 상인들은 아베 정부의 손을 내밀어 추경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을 미워할 수 있고 자신들이 차지하던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조선업을 한국이 다 가져와 버렸으니 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나라에는 자신들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면 정부가 쉽게 한 나라에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건 한국도 분명히 있지만 자신들이 휘두른 칼날에 날카롭게 상처를 입은 건 일본임이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은 평생 후회로 남을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길 바랍니다. 시청해